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이서방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만석지기 노는 없어도 천석지기 노는 있어 먹을 근심, 입을 근심 없이 잘 살았는데 한낱 출신이 미천하여 늘 양반들한테 하루 3끼 밥 먹듯 천대와 구박을 받으니 자나 깨나 그것이 한이었다. 그리하여 이서방은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아들을 한양에 보내어 과거를 보고 자그마한 벼슬자리나마 얻어오라 하였다. 이서방의 아들은 나기둥이 희게 실은 돈을 가지고 한양거리에 들어서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서 김정승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말을 자초지종 듣고 난 김정승은 머리를 끄덕이며 하는 말이 알아듣네. 나마로 세상에 태어나 벼슬 한 자리 못해서야 되겠나. 기다리게.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네. 내 한 자리 얻어 줍세. 이서방의 아들은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서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 나기 등에 처매온 돈을 내놓았다. 김정승은 그 돈을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았다. 그날부터 이서방의 아들은 김정승네 집에서 일이란 일은 다 해가며 하루하루가 마치 3년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나날을 보내며 벼슬 자리 생기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1년 365세가 다 지나도록 좋은 소식은커녕 김정승이 차차 개 닭 보듯 하였다. 그제야 이서방의 아들은 돈만 있으면 못할 일 있느냐 하던 김정승의 말이 다시 생각되었다. 그는 촉망히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또 돈을 나기등이 휘게 싣고 와서는 김정승에게 올렸다. 그러니 김정승이 하는 말이 또 그 말이었다. 알아듣네. 나마로 세상에 태어나 벼슬 한 자리 못해서야 되겠나. 기다리게.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네. 내 한 자리 얻어 줍세. 이서방의 아들이 들어보니 말은 처음 돈을 올릴 때 하던 소리와 꼭 같으나마 이젠 나기 등에 돈을 2번이나 실어다 올렸으니 이번에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별말 없이 또 김정승네 사랑방에서 유경살이를 계속하였다. 헌데 이번에도 일은 껌 구워 먹은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럭저럭 또 한 해가 다 가는데 김정승은 또 이서방의 아들을 보기만 하면 낮부터 찡그리며 당장 한매 안겨 내쫓을 상이었다. 이서방의 아들은 또 나기 등에 돈을 실어왔다. 이렇게 한 해, 2해 지나다 보니 세월은 흘러서 10년이 되고 이서방네는 가산을 탕진하여 알거지 신세가 되었건만 벼슬 자리는커녕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이서방은 하는 수 없어서 아들에게 어서 돌아오라는 기별을 보내었다. 이서방의 아들이 되돌아가려고 10년이나 들어있던 사랑방을 나서고 보니 눈에서 불이 일고 벨은 탈려서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한번 김정승을 찾아가 그 까닭이나 속시원히 알아보고 분풀이라도 하고 가리라 마음먹었다. 때마침 김정승은 조정에 나가지 않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서방의 아들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만 갑자기 아이고 배야 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이서방의 아들은 그렇건 말건 당돌하게 들이댔다. 정승님, 할 말이 있어 왔소이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김정승은 제 배를 부여잡고 당장 죽을 상을 하면서도 이서방의 아들을 흘끔흘끔 곁눈질하며 말했다. 그래, 할 말이 있다구. 어서 집에 갔다 와서 말하게. 그러면 내 그 말 안 들어줄라구. 아이고 배야. 이서방의 아들은 또 집에 갔다 오면 벼슬자리를 준다는 말을 들으니 눈에서 번개가 일었다. 그리고 그놈의 배는 무슨 배길래
숱한 사람의 뇌물을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도 트집을 거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서방의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젖먹던 힘까지 내어 김정승의 배를 내리박았다. 이 망할 놈아, 내 놈의 그 배때기 속에 우리 일가 가산을 다 밀어놓고 나는 간다. 이젠 돈도 없고 뇌물도 없어 내 뱃속에 들어갈 게 없다. 남은 것이 이 주먹뿐이니 얘따 주먹 맛이나 봐라. 이서방의 아들이 마음 먹고 내리박았는지라 김정승은 당장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김정승의 세 아들이 달려 들어왔다. 이서방의 아들은 죽어가는 김정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유, 집에 가려고 대감님을 하직하러 왔더니 대감님께서 글쎄. 김정승은 숨을 거두느라 혀가 굳어져 말 한마디 못하였다. 그는 새 아들이 들어온 걸 보더니만 겨우 손을 들어 이서방의 아들만 가리켰다.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아 바라보니 김정승은 입술만 바드드 떨며 말은 못하고 그저 2번이고 3번이고 이서방의 아들만 가리켰다. 그러자 김정승의 맏아들이 알았다는 듯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알만하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 집에서 10년이나 유경살이 해온 이서방의 아들에게 한 자리 주겠사오니 마음 놓으시고 눈을 감으시오. 김정승의 맏아들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로 이서방의 아들의 손까지 잡았다. 그러자 김정승은 말은 못하나 어디서 난 기운인지 제 가슴을 떡치듯 내리치며 둘째 아들을 쳐다보았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네, 저도 아버지의 뜻을 아옵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가슴 속에 맺힌 소원이신데 자식된 몸으로 어찌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지 않으리까. 부디 안심하시고 눈을 감으소서. 둘째 아들의 말까지 들은 김정승은 숨이 당장 넘어가는 데다 어기 막혀 더는 가슴도 잡아 패지 못하고 그저 눈을 희번덕거리며 셋째 아들을 쳐다보았다. 셋째 아들은 두 형님이 나서서 말씀 올렸는데 자기만 말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노여워 그러는 줄 알고 제꺽 머리를 아버지 품에 묻으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님네가 말씀 올렸기에 여지껏 말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아들된 몸이라 형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오니 어서 노여움을 푸시고 눈을 감으옵소서. 셋째 아들의 말이 끝나자 바람 앞에 등불 같던 김정승의 숨도 뚝 끊어지고 말았다. 김정승의 장례가 끝나자 김정승의 세 아들은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그랬더니 임금은 다른 말 없이 이서방의 아들을 아무고을 군수로 내려보내라 명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서방의 아들은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